세월호 사건은 그 사건의 아픔만큼이나 사회적 갈등도 강렬하게 드러냈죠. 최근 어렵사리 이뤄낸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유가족들은 여전히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다루는 언론사들도 입장 차이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죠. 인제대 김창룡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특별법 제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사별로도 입장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세월호 사건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특별검사 선임 문제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조선, 중앙, 동아 같은 소위 이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 언론사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그런 편입니다. 한겨레와 경향 이런 소위 진보 언론사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도 별 문제 없다 이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한마디로 그 보수 언론들이 새누리당 입장을 많이 좀 반영을 한다면 진보 언론 쪽은 유가족들 입장을 반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편이죠.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조선일보 어제 사설 날짜가 대표적인데요. 그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재판서 다 드러나는 세월호 진상 왜 쳐다보지도 않나 이런 제목인데 네. 그 내용의 핵심을 일부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세월호 선장 선원 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게 4개월 전이다. 1일에 20번째 선장 선원들 재판이 열렸다. 지금까지 3,000건이 넘는 증거가 채택되고 생존, 승객, 해경, 어민, 해양 전문가 80여 명이 정원대에 섰다. 일반 형사재판보다 3배에서 10배 많은 수치다. 선장, 선원을 포함해 해운조합 등 이 해운 비리 관련자, 해경 관계자, 참사에 직간접적인 책임 있는 340여 명이 수사받고 140명 가까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사설에서 진상은 대부분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세력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하. 진상은 이미 거의 다 밝혀질 대로 밝혀졌는데 왜 자꾸 네. 진상 계속 밝히라고 요구하냐 그렇죠. 한마디로 이거군요. 네. 그런데 이런 사설 내용은 아사히 신문에 대한 어떤 검찰 조사까지 불러일으킨 조선일보의 박 대통령의 의혹의 7시간 보도.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 참사가 일어난 당일 7시간 무엇을 했느냐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좀 제기한 그 보도랑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 예, 같은 신문인데도 이렇게 사설하고 칼럼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났던 날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 문제를 맨 먼저 제기했던 우리나라 언론사가 바로 조선일보 칼럼이었는데요. 진보 언론사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부가 해난 사고라는 참사를 당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행안부 이런 곳에 책임이 있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모든 언론이 공통적으로 세월호 참사는 돈벌이의 눈먼 선조의 탐욕이나 또 화물 과적과 엉터리 출항을 눈감아준 해운 당국과 또 선장 이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처사 이런 데 대해서는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호 피로감이라는 단어도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는 쪽이 그 보수 언론 쪽,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 언론 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시간도 오래되고 여러 차례 우리 언론에서 자주 언급을 하다 보니까 세월호 피로감 이런 이야기를 보수 언론과 방송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좀 그만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반면에 아까 또 대조적으로 말씀하신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일면에 아예 아이들 얼굴과 그 가족들의 그 편지 내용을 이렇게 싣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공영방송사들의 보도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KBS, MBC 등이죠.
예,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영방송사들은 이 세월 참사 당시에 굉장히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중에는 유가족들을 2번 울리는 그런 오보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비판, 자체 비판도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방송과 신문 가릴 것 없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오보 또 무분별한 추측 보도 이런 것을 쏟아낸 뒤에 이 자체 반성하는 차원에서 2014년에 재난보도 준칙이라는 것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특별법 제정 문제나 진상조사위원회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사가 별로 주도적 역할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가급적 이런 보도를 자제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해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특히 박 대통령이 기소권과 수사권 불가 이런 입장을 정리한 뒤로는 공영방송사에서는 아예 이 사안 자체를 별로 다루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 대통령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게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 불가 입장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수 신문들은 얘기를 열심히 이렇게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한겨레나 경향은 그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공영방송사들은 아예 입을 닫고 있는 상황.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큰 아픔을 겪고 전 국민이 눈물을 흘렸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들이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사실 이런 슬픈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유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하잖아요. 그 지지부진한 그렇죠.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근데 그 바로 옆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피자 파티. 그러니까 뭐 유가족들 단식 농성하는 걸 일종의 조롱하는 거겠죠. 이런 분열상이 그냥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이 장면을 보고도 언론사별로 접근 방식에 굉장한 차이를 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 인터넷에 이 네티즌들이 참여하게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하. 우리 언론사들도 우리 사회의 진보, 보수 이 대립 구도처럼 보도 행태도 그런 대립 구도를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 피자 파티를 주도하는 조직이나 또 인물 이런 사람들을 보수 언론에서는 부각시켜주는 행태로 그들의 행동에 일종의 정당성 내지 공감대 이런 것들을 보여준 반면에 진보 언론은 이들을 폐륜, 부도덕 뭐 이런 쪽에 비판적으로 묘사했죠. 그런데 그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는 유가족들 앞에서 피자 파티를 하는 게 진보와 보수라는 프레임으로 해석할 만한 사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너무나 이념적으로 분열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건 이념적 분열과는 별개로 하나의 폐륜 문제나 우리 사회에 이건 어른이 있다면 꾸짖어야 될 그런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까지 이 편이 갈려서 언론도 이런 보도 행태를 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구심점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언론이 일종의 판단 중지 상태인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사실 진보랑 보수 이런 프레임으로 나눠서 설명은 사실 설명이 쉽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좀 편의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진보니 이 보수니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방송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과연 진보나 보수 신문 언론의 그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과연 우리 사회 이 언론을 진보 보수 이런 용어로 나누는 것이 온당한가, 합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저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오히려 도덕적인 신문이냐, 부도덕한 신문이냐, 아니면 부패한 신문이냐, 부패하지 않은 신문이냐, 친정권이냐, 반정권이냐, 뭐 그런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좀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일종의 그 조언을 해주신 셈인데 도덕과 정의의 어떤 기준을 들이대서 언론을 좀 이해해라라는 말씀이신데 그 외에도 좀 우리 미디어 소비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언론을 많이 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현명한 미디어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보 보수 언론 양쪽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제대 김창년 교수였습니다. 굉장히 지금 세월호와 관련한 얘기를 오늘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 들어온 문자 메시지들을 보면 지난 4월 16일에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한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어른들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말씀 8672님 해주셨는데요. 같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 보이죠. 3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뵙겠습니다.